끊고. 사와디크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어 맛집 핑쌤 채널의 비모입니다. 네, 1강, 2강 복습 많이 해보셨나요? 네, 1강은 솔직히 복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드려봤고, 2강에서 이제 태국어가 자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자음들도 들어보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저번 시간에 왜 우리 원어민 발음 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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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성조 표기가 잠깐 그거는 안 했었나? 네,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성조 발음이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어민의 발음은 많이 들어보세요. 최대한. 자, 오늘 3강, 네, 3강은요,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저희가 나갈 건데요. 보시면은, 네, 첫 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는 뭐, 제가 뭐 서두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안 드릴 겁니다. 안 드리고, 최대한 진도를 많이 나갈 거니까, 그 부분 또 생각하시면서, 네, 14페이지, 19페이지죠. 네,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재 19페이지는 그림하고 같이 있지만 글자 먼저 한번 내용 먼저 살펴봐드리면요. 태국어의 문자와 성조의 체계라고 해서요. 태국어의 음절 구성과 자아 모음의 배열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태국어의 특징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도 자음, 모음, 받침이라는 자음, 모음, 받침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음, 모음, 받침. 왜 받침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밑에서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어는요, 오른쪽으로 떠내려가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밥을 만약에 쓰더라도 비읍을 쓰고요, 알을 쓰고요, 비읍을 오른쪽에 이렇게 이어서 쓴다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명칭조차도 자음, 모음, 받침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는 자음, 그리고 모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자음 해가지고요. 초자음, 모음, 종자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에도 뭐 초자음, 종자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또 한글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이 부분이 받침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부르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명칭상으로는 뚜아사꽃이라고 해서 종자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태국어의 음절은 초자음, 모음, 종자음, 즉 받침, 그리고 마지막 이게 또 포인트죠. 우리한테 중요한 성조가 꼭 있어야 하나의 의미가 생김으로써 단어를 또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태국어의 특징이다라는 거를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성조로 발음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전달되는 언어이고요. 그리고 모음은 또 특히 우리나라의 모음 뭐 아, 야, 어여 이런 거 다 오른쪽에 쓰기도 하고 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의 모음은 오른쪽과 아래에 쓰지만 태국어는 왼쪽에도 쓰고 오른쪽에도 쓰고 위에도 쓰고 아래에도 쓰고 또 좌우가 같이 오기도 하고요. 좌우 위도 같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우리나라의 모음과 한글의 모음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초반에 또 이런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해서요. 그 밑에 아마 1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도 사실은 원고를 쓸 때는 없었는데 제가 어떤 그 학습 자료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자료가 있어서 참고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제가 한글에 밥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태국어의 어수는 첫 번째 자음, 모음, 그리고 마지막 자음 해가지고요. 초자음, 모음, 종자음 이렇게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모음이 태국어는 왼쪽에도 올 수 있고 오른쪽에도 올 수 있고 위에도 올 수 있고 아래에도 올 수 있잖아요. 즉 왼쪽에 오고 오른쪽에 오고 받침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한 단어로서 한 음절이 된다는 거죠. 또는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모음이 하나의 자음하고 하나의 받침이 만나면 또 이렇게가 한 단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 태국어는
성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조가 모양이 있는 유형 성조, 모양이 없는 무형 성조라고 제가 이제 초반에 1강인가? 2강인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 성조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의 또는 자음의 위에 표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뭔가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성조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단어 잠깐 보실게요. 자, 이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매 하고 발음하시는 매 하고 발음하시면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화면이 움직이네. 매 하고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성조보호가 지금 뭔가 점 같은 게 있고 왼쪽에 보니까 뭐 짝대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모음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이 자음이고 이게 이제 유형 성조인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올 수도 있고요. 모음이. 그리고 마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모음이 올 수도 있고요. 미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모음이 위에도 오는구나. 그리고 마오 하면은 요거 왼쪽 오른쪽에 이게 합쳐서 하나의 모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같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단어의 예문이 되겠죠. 그리고 모 하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아래의 모음이 오네요. 아래쪽에도 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위, 오른쪽 이렇게 세 개처럼 보이지만 요 세 개가 하나의 모음으로 으아 또는 으어 발음이 되는 태국어의 뭐 따라프라솜이라고 해서 이중 모음에 해당하는 그런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아 하고 발음하시면 이것도 성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음절이고 또 한 단어다. 모음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에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앞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예문의 왼쪽까지는 아직 종자음, 즉 받침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뭔가가 하나 더 이렇게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어라고 읽었지만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면 이 여에 해당하는 자음이 동자음으로 와서 발음이 얘는 이 발음이 나거든요. 받침으로 쓰면. 그래서 무아이 하고 발음하시면 한 단어로 읽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굳이 뜻을 좀 알려드리면 중요한 뜻은 몇 개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매 하면 엄마고요. 우리 봤었죠. 펌에 할 때. 마 하면은 동사로 오다고요. 미 하면은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동사, have에 해당하는 동사고요. 마오 하면은 술에 취하다 또는 뒤에 뭐 교통수단이 나오면 멀미하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자, 뭐 하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아 하면은 우리 접속사로서 영어의 when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고요. 무아이 하고 발음하시면 우리 뻐근할 때 있죠. 뻐근할 때. 마사지 받으러 갈 때 여러분 뭔가 쑤시거나 뻐근해서 근육이 뭉치거나 뻐근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무아이라고 합니다. 뭐 필기를 많이 하시면 손목이 무아이 하시고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나 등이 무아이 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들로 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사전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모음의 구조를 보고 있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양쪽, 삼면, 그리고 받침도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도, 아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가 여기네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음, 제가 설명 못 드린 게 있네.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초자음에 19페이지 그대로 잠깐 또 보시면, 초자음에 보니까 중, 도, 저자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2강에서 왜 자음들 볼 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자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 도, 저자음으로 태국어에 이렇게 3분을 하는 자음 3분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음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뭔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앞 페이지, 즉 19페이지에는 이 제1자음과 2자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냥 초자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초자음 자리에 자음이 두 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태국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fly 하면은 F하고 L은 자음이거든요. 자음과 자음에다가 이 발음이 나는 녀석을 우리가 모음으로 fly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이런 자음과 자음이 결합해서 결합이 되는 그런 결합자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다못해 닭도 물론 받침에 가 있지만 다르그 이렇게 안 읽잖아요. 한국어에는
이런 결합자음, 즉 초자음 자리에 자음이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하지만 태국어는 있습니다. 영어처럼.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플라이라고 적었을 때 영어를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F와 L하고 Y가 맞는거든요. fly라고 읽거나 스카이 같은 경우도 스카이라는 앞자음의 모음 자리에 을을 넣어서 읽는 경우도 많잖아요. 스트로우 베리 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트로우 아니면 스트라이크 모음이 첫 번째 자음 자리에 붙잖아요. 자연스럽게. 저 이거 왜 붙는지 모르겠거든요. 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하지만 태국어에도 이렇게 결합자음, 즉 자음과 자음이 붙어서 모음하고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1자음과 2자음의 사이에 어떤 모음이 발음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구조만 살펴봅시다. 네, 구조만. 태국어는 자음 자리에 하나만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두 개가 붙어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구조상 그림으로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들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찍 와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 자리에 두 개가 오는 경우 당연히 태국어에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모음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올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받침도 당연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성조보가 있어서 유형 성조가 되는 경우 아니면 부어가 없어서 무형 성조가 되는 경우까지 가야 통틀어서 또 이게 하나의 단어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스트라이크, 플라이, 스카이처럼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처럼 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모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도 물론 있지만 아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1자음과 2자음 사이에는 태국어에는 모음 아니면은 모음이 발음이 되는구나만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크르앙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어는요. 크르앙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크르 할 때 의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플루와이 하면은 이것도 플루와이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은 얘도 자음과 자음이 하나의 자음처럼 기능을 하고 있고요. 느아이 하시면 히읗이 우리 자음 공부하시면 히읗이 허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얘는 또 특이합니다. 나중에 선도자음이라는 녀석에서 그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일단 구조만 알아두십시오.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도 있구나. 라오하고 발음됩니다. 다음 단어는 라오하고 발음되고요. 프레하고 발음이 되고요. 프롱하고 발음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느어이 또는 라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모음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자음이 일단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크르앙, 플루와이, 프레, 프롱이라는 단어들은 다 의가 들어가고 있네요. 의가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뜻만 일단 또 한번 말씀드리면요. 크르앙 하면 어떤 기계류나 향신료 같은 단어에도 들어가는 그런 단어고요. 플로우아이 하시면 바나나라는 태국의 유명한 또 과일이죠.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느아이 하면은 피곤하다라는 단어예요. 피곤하다. 라오 하면은 술입니다. 알코올이고 술이고요. 프레 하면은 뭔가 전파되다, 확산되다, 이렇게 퍼지고 그런 거를 프레라고 하고요. 프롱 하면은 우리 내일이라고 할 때 프롱니라고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내일이라는 투마로인데요. 그 중에서 니를 빼가지고요. 그냥 프롱이라는 발음만 넣어줬습니다. 베이징님 안녕하십니까? 네, 책 도착했나요? 내일쯤 가려나? 자, 그래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태국어의 자음과 모음, 받침, 그리고 성조보가 오게 되면 어디에 오겠구나라는 위치를 나타내 줬고요. 자, 이 20페이지에서 좀 특이한 게 19페이지에서는 성조보가 지금 자음이 하나니까 당연히 자음 그 위에 위치를 하겠죠. 물론 자음 중에서도 우상단에 위치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딱 이렇게 자음을 우리가 십자로 끊었을 때 우상단에 이렇게 성조보가 부호 같은 걸 써줘야
원칙이거든요. 네. 하지만 자음이 두 개 있을 땐 성조부호를 어디다 써야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시거나 지금 이 예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위에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위에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위에 공통입니다.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합자음이라고 부르는 우리 악선 코업태라고 하면은 진성복합자음 마이태 하면 뭐 의사복합자음 해가지고요. 그냥 악선 코어합 하시면 그게 이제 결합자음이거든요. 그런 결합자음들이 성조부호가 붙으면 두 번째 자음 위에 성조부호를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 구조까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20점 몇 페이지야? 여기서 말고, 이 체계를 일단은 21페이지를, 말씀드리고, 22페이지 가면요. 제가 저 지난 시간에 2강에서 약속드렸던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다음 시간 아니면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태국어의 무형성조에 제가 반 50%를 그냥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태국어 무형성조의 반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고 끝나면 우리 다음에 봐도 금방금방 또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20페이지 한번 21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아마 제가 라이브를 뭐 그냥 게릴라식으로 예고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계획이 막 되지 않은 어떤 짜여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만든 그 과정에서 다 손으로 직접 그려봤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뭐 말할 때 여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순서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양해 좀 미리 부탁드려 보고요. 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태국어의 문자 체계 해가지고요. 여러분 형광펜이나 색깔펜 있으시면 요거 별표 오른쪽에 3개 한번 쳐봅시다. 네. 올해 또 수업이라고 수업을 좀 갖춰보자고 제가 별표를 이제 또 요거를 드리는데 왜냐면 이것만 아시면 솔직히 태국어의 문자에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원칙이죠, 원칙. 원칙적인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목차를 제가 좋아하고 뭐 공부하시다가 목차로 가서 보셔라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 목차가 이게 목차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태국어의 문자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21페이지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시든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평소에 이렇게 보시든 하시면 숲을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태국어의 문자 해가지고요. 가장 큰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거 첫 번째로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국어의 문자에는 고유한 숫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이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우리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1, 2, 3, 4 누구나 다 이렇게 쓰고 태국도 당연히 씁니다. 씁니다. 하지만 태국어에는 고유 숫자라고 해서요. 뭐 마성 태국어에도 물론 있지만 쓰기 노트에도 물론 있지만 1, 0 그리고 1 그리고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5뭐 이런 식으로 6 굉장히 많아요. 9개가 있는 거죠. 10개인가? 0, 1, 2, 3, 4, 5, 6, 7, 8, 9. 10개네요, 10개. 그 10개가 또 특수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어찌됐건 문자의 범주에 속하니까요. 자, 그리고 특수기호가 있어요. 특수기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특징할 때 프안하면 친구였고 친구들하고 복수를 만들 때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마이야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호가 특수한 기호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기호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성 태국어에 들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태국어도 자음, 모음, 받침이 있구나. 기본적이고 특이한 숫자가 있구나. 이제는 특수 기호까지 있구나. 여기까지 한다면 태국어 문자의 구성을 우리가 체계를 살펴볼 수 있고요. 자음과 모음과
종자음을 세부적으로 또 나눈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자음을 배우기로 했었고, 모음 배우고, 그 다음에 성조를 나가는 그런 뭐죠? 순서죠. 커리큘럼이. 자, 자음 보시면요. 자음은 이렇게 3분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결합자음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근데 결합자음은 조금 전에 우리 보지 않았나요? 태국어에는 스트라이크, 스카이, 플라이처럼 자음과 자음 그리고 모음이 결합되는 결합자음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합자음 옆에다가 자, 자,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미리 써놓으세요. 좋아요. 자, 자, 구조이면은 결합자음으로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합자음이 또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순서대로 자음 먼저 좀 볼게요. 자음이 선분법으로 즉 세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세 갈래가 우리 지난 시간에 원어민의 발음 들었던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던 중자음과 저자음과 고자음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구별 실익이 뭘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굳이 중, 고, 저라는 높낮이를 나타내는 단어로 나눴을까요? 고자음이면 꺼, 저자음이면 꺼, 중자음이면 중간인 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실제로 나눴다면 진짜 높낮이로. 근데 그게 아니라 혀의 위치라고 적을게요. 네, 혀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 고, 저는 태국어의 문법에 있는 그 문법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악선 클랑, 악선 땀, 악선 숭 해가지고요. 중간이고 낮고 높고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근데 우리 그 구분되는 성조들이 시작할 때부터 태생 성조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걸 나눠 놓은 표를 앞으로 공부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색칠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중자음이라고 하는 우리 자음 봤었을 때 초록색 있었어. 초록색. 그렇죠. 교재 앞쪽에 왜 꺼부터 시작할 때 그 초록색. 그 초록색에 해당하는 자음들은 스타트, 즉 태어날 때부터 성조가 평성이라고 하는 성조예요. 문법 용어인데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옆에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성조 표기로. 저자음도 보니까 스타트 할 때 발음을 평성으로 해야 되네요. 하지만 고자음은 사성이라고 해서 V 표시로 읽어줘야 됩니다. 처음을. 그래서 요 표시만 좀 부탁드릴게요. 중자음은 태어날 때 평성이구나. 저자음은 태어날 때 평성이구나. 고자음은 태어날 때부터 사성이구나. 이거를 아셔야 오늘 무형성조의 50%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제도 드릴지도 몰라요, 제가. 네, 과제도 드릴지도 모릅니다. 자, 자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고요. 근데 결합자음이라고 해서 자자모 아까 적어놨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뿌리만 알고 가자고요. 자자모 구조면 결합자음이라고 부르고 이 결합자음이 또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크게 복합자음이라고 하는 녀석과 선도자음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진다. 이것도 지금 표만 알아두십시오. 자, 복합자음은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진성복합자음, 의사복합자음 나눠지는데 진짜로 소리가 나는 복합자음, 안 나거나 이상하게 나는 복합자음. 즉 아까 우리 예문에서 크르앙 아니면 끌로워이처럼 두 개의 자음이 둘 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 둘 다 소리가 나는 자음을 복합자음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단어. 자음이 두 개가 있고 모음이 있고 받침까지 있는 단어거든요.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러에 해당하는 리을이 발음이 안 돼요. 안 읽는다는 거죠. 이런 어떤 무음 법칙이 또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나는 그런 복합자음. 어찌됐건 구조는 자음과 자음, 모음이 만났거든요. 또 부르는 거는 결합자음인데 실질적으로 발음이 안 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의사복합자음의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다. 이런 두 가지 진성과 의사복합자음을 의사를 복합자음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선도자음 해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이 세 가지지 크게는 또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허가 있고요. 어가 있는데요. 아까 왜 느어이 같은 피곤하다 있었죠. 피곤하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느어이 말고 예문이 생각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라오 있었죠. 느어이 하고 발음되는 녀석하고 라오가 있었어요. 이것도 구조상은 지금 자음과 자음 그리고 모음이 만나서 결합자음은 결합자음이거든요.
근데 발음이 히읗이 안 됐었잖아요, 아까. 느어이 하고 라오 하고 발음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네, 자음의 앞에서 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는 거죠. 뭐가요? 허가. 왜? 허가 고자음에 속하는 녀석이라서 사성이거든요. 태생은. 근데 아까는 유형성조라서 성조 법칙이 유형성조가 적용이 돼서 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서 고자음이 이렇게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선도자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거죠. 선도해준다는 거죠. 앞에서. 어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더 쉬워요. 왜냐면 태국어에 어에 해당하는 자음이 뭔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성조가 어가 적용이 되는 단어가 태국어에 통틀어서 네 단어밖에 없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네 단어입니다. 야유양약이라는, 네, 야유양약으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야유양약 이렇게요. 다 일성입니다. 네, 뜻은 굳이 또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계속 나오고 지금 가만히 또한 제가 이제 30분 정도 30분 됐나요? 몇 분 됐죠? 한지? 진짜 딱 30분 됐네요. 30분 정도 해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뭔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니까 지금 너무 딱딱해졌어요. 예, 딱딱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할게요. 그냥 네, 뭐 이거 가지고 솔직히 하루 종일 해야 맞는데 그냥 참을게요. 꼭 참고 이렇게 읽으시는데 이거는 어가 지금 보니까 모양 그림을 보니까 어에 해당하는 자음이 여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선도를 하는 단어가 4개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물론 어남 여라고 해서 여까지 아셔야 되는데요. 그냥 어만 보시고 뒤에 여가 있으면 어하고 여하고 만난 뭐 자음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4단어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남여 해가지고요. 어가 여를 이끈다라는 그런 어떤 문법인데요. 어남여에 해당하는 단어가 4개밖에 없구나라는 거만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기타도 있는데요. 이 기타가 또 중요합니다. 때 되면 또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초반인데 불구하고. 자, 태국어의 문자는 자음, 모음, 받침이 있고요. 자음은 3분법으로 나뉜다. 이게 나누는 이유는 일단은 혀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고요. 평성과 사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중자음과 저자음은 태어날 때부터 평성, 고자음은 사성, 그리고 모음 아직 안 갔죠. 네, 근데 자음 중에서 결합자음은 자자모 구조로 꼭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진짜로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이상하게 나거나 허가 뭔가 이끌어서 고자음의 허에 해당하는 성조를 적용하거나 어가 이끌긴 이끄는데 여약이라는 여를 이끌면 4개의 단어밖에 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여기까지가 지금 자음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음도 중요합니다. 모음은 장모음과 단모음, 즉 음의 길이에 따라서 태국어의 특징이죠. 이것도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눠지고요. 기타 모음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요. 개수를 굳이 안 적어도 좋지만 잠깐만 다음 페이지가 개수 적지 마십시오. 그냥 적지 마시고요. 그 성조가 더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종자음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자음을 봤잖아요. 종자음도 자음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모든 자음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음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종자음으로 쓰긴 쓰고요. 자, 모음에 길고 짧은 모음이 있었고 받침도 지금 보니까 생받침, 뭐 사받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음도 보니까 장모음에는 생음, 단모음에는 사음 해가지고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무형성조의 50%를 제가 이해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유형성조는 유형성조는 생음과 사음을 몰라도 되거든요. 왜? 어떤 부호만 보면 위에 있는 그 성조 부호만 보면 1처럼 생겼으니까 일성이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단어가 뭘 적죠? 2개만 해볼까요? 아무것도 위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형성조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생음과 사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런 단어들의 성조를 100%다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100%. 그래서 생음에 그리고 사음에 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음은 장모음을 우리가
길게 발음하잖아요. 한글의 모음이 만약에 아가 있어요. 아가. 그럼 아가 아 하고 길게 발음되면 장모음이라고 태국에서는 부를 거고, 똑같은 아지만 아, 아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오면은 단모음으로 우리가 태국에서 이제 부르긴 하는데, 끊어지다 보니까 발음이 죽잖아요, 금방. 그래서 사음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한글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지만 태국어에서는 아 다르고 아 다릅니다. 아 다르고 아 다릅니다. 물론 회화에서는 정말로 막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장인지 단인지 뭐 모르고 그냥 훅훅 지나가서 굳이 뭐 장단 모음의 구분 실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 읽거나 자막을 봤을 때 이거 길게 해야 되는구나, 짧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발음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아시는 건 알고 말하는 거랑 모르고 말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단 모음도 구분을 초반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모음 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침 보시면 생받침, 사받침 해가지고요. 자음에서 왜 우리도 기역, 니은 할 때 니은 같은 경우는 니은하고 뭐 부드럽게 뭐 이어서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입술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음이라든지 비음 같은 어떤 부드러운 음들을 우리가 받침으로 썼을 때 생받침이라고 부르고요. 좋았사꽃 뺀 해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사받침은 반대로 비읍, 디귿, 기역 해가지고 왜 발음이 닫히잖아요. 비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끊기잖아요. 그럴 때 사받침으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음과 사음은 각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생음은 길게 발음되는 장모음 쭉 살아나가고, 모음에서는, 받침에서는 부드럽게 살아나가고, 그래서 생음입니다. 두 가지. 즉 생음은 장모음과 생받침을 생음이라고 부르는구나. 반대로 사음은 끊어지는 단모음하고 또 닫히는 사받침, 이 두 가지를 또 사음이라고 부르는구나. 왜 이렇게 생과 사를 구분한다? 무엇 tam시? 무형성조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뿌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무형성조, 성조가 없는, 부어가 없는 단어를 읽어내시려면 생음과 사음의 이 정의만 아시면 돼요. 네, 의미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 받침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고유 숫자와 특수 기호는 본문에서 등장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지금 오래 봤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또 뭘 넣어봤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마성태국어를 물론 뭐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자주 봤던 그런 노트일 거예요. A4 용지를 이거 뭐 어디 가서 산 게 아니라 복사기 그 A4 용지를 그냥 한 뭉치 집어다가 또 스프링 철해가지고 연습장으로 이제 저는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연습장에다가 만든 그 뭐죠? 지필 노트? 원고 노트? 네, 그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뭐 자대고 막 지웠다 썼다 하면서 만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인데 이거를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오른쪽 페이지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다다음인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있네요, 진짜.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글자가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22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네, 22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태국어의 성조 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의미만 좀 많이 파악하고 있죠. 성조는 태국어의 성조에는 5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미하시양이거든요. 소리가 5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개의 부호가 있대요. 미시 완나육 해가지고요. 완나육이라고 발음하면 성조 부호라는 뜻이고요. 일단 룹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룹 완나육 하시면 성조 부호인데요. 양 완나육 하시면 성조 소리 해가지고요. 진짜 발음이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발음은 5개가 있어요. 하지만 부호는 4개다. 그래서 이 5가지 발음을 이렇게 빼셔도 좋고, 이 위에다가 저처럼 한번 그려주십시오. 5가지 발음은 이렇게 자음 표시를 저는 이제 앞으로 짝대기로 할 거고요. 이렇게 자음 위에 평성, 자음 위에 일성, 자음 위에 이성, 자음 위에 삼성, 삼처럼 생겼죠. 그리고 자음 위에 사성,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적어드린 요 부호 있죠. 평,
더 크게는 그냥 복잡하니까 사실 저도 학원에서 배울 때 좀 원칙적으로 배워가지고 평, 1, 2, 3, 4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냥. 예. 조금 전에 적어드린 부호, 그 그림이 부호거든요. 부호. 이거는 발음입니다. 발음. 그래서 평, 1, 2, 3, 4성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발음 표시가 태국어의 교재나 태국어의 책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서에는 있겠지만 실제로 태국 분들이 보시는 그런 서적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편한 입장에서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서적에나 어학서적에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4개 부호라고 했을 때 아까 1성부호, 2성부호, 3성부호, 4성부호 요거 있죠. 요거는 있겠죠. 왜? 문법상에 존재하는 부호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좀 연결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가 쫙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평성으로 간주를 한다면 평성은 진짜로 요 짝대기의 선상에 있겠죠. 평성이니까. 1성은 평성보다 좀 낮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2성은 여기 평성보다 좀 높게 발음했다가 다시 오는 구조고요. 그리고 3성은 평성에서 3성으로 쭉 올라가고요. 4성은 평성보다 낮은 상태에서 제자리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는데 평 1, 2, 3, 4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드님, 선생님, 야, 보고 계셨구나. 언제 오세요? 아, 잠깐만. 오셨을 텐데? 지금 네덜란드인가? 어디죠?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네. 다른 나라로 또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이 납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자,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태국어의 성조에는 5가지 발음, 평 1, 2, 3, 4 발음이 있고요. 즉, 5가지가 있잖아요, 발음은. 하지만 부호는 4개다 라는 거 정리해드렸고요. 단어의 상단, 성조부호가 있을 때, 이런 부호가 눈에 보일 때 유형성조, 이런 부호가 없을 때 무형성조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형성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음과 사음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생음은 길게 발음되는 장모음, 부드럽게 또는 살아나가는 생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렇죠? 각 자음에 이렇게 만약에 맞나? 뭐 이거는 결론이네요, 결론. 즉 생음이 어떤 자음이 있고 모음이 만나거나 받침이 올 거 아닙니까? 자음만 가지고는 어떻게 뭐 결정이 되는 거 없잖아요, 사실은. 단어의 뜻도 없을 거고. 그럼 모음까지 최소 만나줘야 한 음절이 되고 그 음절이 성조까지 결합이 돼야 단어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이 모음이 장모음으로 만났다. 그러면은 각 자음의 태생성조대로 발음한다. 태생성조 기억나십니까? 중자음과 저자음은 평성이었죠. 조금 전에. 고자음은 사성이었죠. 즉 자음을 우리가 42자를 봤을 때 그 42개의 자음 중에서 중자음인지 고자음인지 저자음인지 한 번에 결정을 하고 확실히 암기가 되고 한 번에 어떤 자음인지 안다면 그리고 나서 모음을 공부한다면 성조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사음은 뭐가 있었죠? 단모음과 사받침이겠죠. 반대니까 얘네들은 각 자음의 성조 계산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형성조의 50%를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생음입니다. 생음. 얘네들 왜 태생성조대로 발음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한번 봤잖아요. 중자음과 저자음은 평성으로 결정, 고자음은 사성으로 결정. 그냥 끝이에요. 뭐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모음 중에 예를 들어 뭐 하나만 알고 생받침 중에 하나만 뭐 예를 들어서 안다면 이거 가지고 연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음의 어떤 그 성조 결정이 되는 50%, 무형성조의 50%를 이해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또 한번 봐드려야겠죠. 성조 진짜 어렵죠. 은하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림 잘 보이시나요? 문자와 성조의 체계? 좋습니다. 잘 들어오네요, 화면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까 왜 태국어의 문자 체계를 봤잖아요. 문자 체계. 21페이지의 문자의 체계를 봤잖아요. 문자의 체계를 봤으니까
성조의 체계도 한번 보자는 거죠. 성조의 체계. 그러니까 이 성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음에 이어서 또는 모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계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음이 모음이랑 만나서 또는 받침이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한국어의 어떤 어순이라면, 뭐 한글을 쓰는 원칙이라면, 태국어는 여기서 끝난다 안 끝난다? 절대 안 끝나요. 끝나도 유형 또는 무형 성조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이 성조의 체계는 2단계를 지금 보자는 거죠. 2단계. 마지막 단계. 그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태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단어의 성조를 이 체계도로 한번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가운데 먼저 보셔야죠. 태국어의 성조. 어떤 성조가 있었죠? 모양이 있는 단어 위에 어떤 부호가 있는 유형 성조. 그리고 안 보이는 무형 성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발음이 5개가 있었어요. 형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거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냥 태국어의 문법상 존재하는 부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존재하는 부호는 뭐다? 성조 부호인 요 4가지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면 이거는 무형이 아니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어떤 원리는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아마 이거는 한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유형 성조는 설명드리고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태국어의 성조는 이렇게 유형, 무형 나눠지고요. 하, 시, 양, 시, 완나육 이라고 해서요. 5발음 4성조 부호가 됩니다. 자, 그럼 유형 성조와 무형 성조 이렇게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은. 유형 성조 아까 제가 한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중자음과 고자음과 저자음, 우리가 성조 3분법, 문자의 3분법을 아까 자음의 3분법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자음과 고자음은요, 무슨 부호가 눈에 보이든 일단은 어떤 부호가 눈에 들어오든 그 성조 부호대로 발음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1성, 2성, 3성, 4성 아니면 1성, 2성 부호가 눈에 들어오거들랑 그대로 그냥 발음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자음까지 1성, 2성 부호대로 읽었다면 더 쉽고 공부할 게 없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저자음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겁니다. 말썽을 많이 부려요. 저처럼. 저자음이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말썽을 부리는데 1성 부호가 만약에 보이면 하나를 더해서 2성으로 발음을 해야 되고요. 2성 부호가 보이면 하나를 더해서 3성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음이 어떤 자음일 때요? 저자음일 때입니다. 저자음일 때. 이것도 그때 가서 정확히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무형성조는 조금 전에 생음과 사음으로 나눠져서 꼭 알아야, 생음과 사음을 알아야 무형성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음은 2가지 뭐였죠? 길게 발음되는 장모음과 부드럽게 발음되는 생받침이 생음에 해당한다. 어찌됐건 이렇게 장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을 받는데 생받침으로 끝났어. 그럼 자음이 뭐가 됐건 태생 성조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형성조 50%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음일 때는 좀 복잡하니까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모르셔도 좋지만 사음은 2가지가 있었다. 단모음과 사받침이 만나면 사음이구나. 무형성조에서 사음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단모음으로 그냥 끝났어요. 자음이 있고요. 단모음으로 만나서 그냥 끝났어요. 그 음절이. 그러면 초자음이 중자음이나 고자음이면 그 단어는 1성이고요. 첫 자리가 저자음이면 3성입니다. 또 저자음이 말썽 부리지 않나요? 중자음과 고자음은 성조 부호대로 발음도 해요. 유형 성조 때. 말썽을 안 부려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얘네들은 1성이에요. 근데 저자음은 또 지 혼자 잘났다고 3성으로 발음이 되고요. 사받침일 때 중고자음은 단모음으로 끝났을 때하고 똑같이 1성이에요. 1성이지만 또 저자음이 말썽 부립니다. 이때는 모음을 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자음이 모음이 있고 사받침이에요. 사받침. 이 구조면은 모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모음을. 이때 모음이 장모음이면 전체 성조가 2성이고 이때 모음이 짧은 단모음이면 3성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지금 뭐 어렵다고 절대로 막 이렇게 내팽개치거나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한술에 배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체계만 그냥 잡는 거예요. 체계만 잡으시고 태국어의 문자는 3분법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모음은 장단 모음이 있고 받침은
생사받침이 있는데 유형성조는 부호대로 결정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무형성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계산해야 된다.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생음과 사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생음은 길게 발음되는 장모음, 뭐 부드럽게 발음되는 생받침이 있고 만나서 생음이고 반대로 단모음이랑 사받침이 사음이구나. 하지만 생음일 때는 어떤 자음이 뭐 모음이 됐건 뭐가 됐건 만났을 때 결정되는 게 태생성조로 결정되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사실 오늘 이 50%, 무형성조 50%는 끝난 거거든요. 요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따 물론 제가 이제 뭐 질문도 물론 받겠지만 개념은 요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3강에서 마무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스피커 소리 안 해놨나? 해놨을 텐데. 여기 있다. 좋아요. 자, 페이지 23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각 성조의 발음 해가지고요. 그렇게 성조가 중요하다 하고 또 지금 아까 의녀 장군님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 분들께서 성조 연습하실 때 좀 힘들어 하셨고 저도 지금도 힘들고 그때도 되게 힘들어서 제가 지금 옛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로 다른 거 정말 뭐 10개 제쳐두고 성조 연습만 정말 뭐 한 달? 아니면 2달? 그냥 한 글자 같은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연습하고 원어민 분들이나 누군가한테 이제 자꾸 피드백을 받고 이게 맞는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성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해서 들려줬더니 아니라 그래.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있지 않았나요? 뭐 다음 여러분들 교재에는 23페이지에 같이 있지만 저는 슬라이드를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23페이지에 있는 이 발음에 해당하는 거를 오늘 제가 스피커도 들려드리고 교재에 QR코드도 있어서 정말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인사말부터 싸왔디라는 그 3음절짜리 단어 그 하는 단어로 태국 분들이 들었을 때 이분이 태국어 자체를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가 결정되거든요. 이 사람이 뭐 말을 길게 하냐 아니면 뭐 단어를 많이 아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조로 사실은 원어민 분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단순하지만 뭐 중요한 이런 원리가 바로 성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죠. 뭐 비전공이긴 한데 그 원어민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그냥 성조가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진짜 오랜 시간 제가 이제 투자를 했고 또 저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잡아지겠지? 언젠가는 뭐 발음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늘 했어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들어보세요. 자, 원어민 발음 자주 들으시고 평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발음이 5개잖아요. 발음이 5가지겠죠? 평성, 1성, 2성, 3성, 4성 써 있는데요. 평성이 이렇게 평평하게 평상시에 말씀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1성은 이렇게 평상시보다 좀 내려서 발음하시면 되고 내려가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2성은 올라갔다 평상시보다 올라갔다 제자리 또는 내려오시면 되고 3성은 평소보다 좀 높게 발음하시되 끝을 쭉 올려주시면 되고 4성은 평소보다 낮게 갔다가 제자리 또는 좀 올리셔도 될 것 같네요. 물론 데시벨이라는 어떤 그 소리의 특정을 이렇게 나타내서 뭐 어떤 정확한 논문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이러는데 어떤 분은 뭐 하이톤이라서 이게 평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각각의 그 음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평성으로만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가 그냥 평성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나는 톤이 인데 원어민은 한다고 해서 내가 굳이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이러면 나한테는 일성이 돼버려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그 톤대로 하시면 그게 평성입니다. 늘 기준을 평성으로 잡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다. 길게도 말하네요. 단순한데. 자, 그래서 이게 또 아로 쭉 5가지 발음이 있잖아요. 5개 발음. 원어민의 발음 들려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음 중에서 이응에 해당하는 자음, 중자음인데요. 요 자음하고요. 장모음 중에서 아에 해당하는 자음이 있어요. 이 자음과 모음으로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이 자음이 중자음이에요. 중자음. 중자음. 중자음이면 태어날 때부터 발음 시작부터 우리가 어떤 발음을 성조를 알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평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평성. 근데 지금 제가 장모음을 예문을 들었잖아요. 장모음. 장모음은 길죠? 길면 쭉 살아나가니까 생음일까요? 사음일까요? 생음일까요? 사음일까요? 생음이죠. 자, 중자음, 즉 태생성조가 평성인 녀석에다가 생음인 장모음이 만났어요. 그러면 발음은 당연히 이응하고 아가 만났으니까 이렇게 적히면 이응에 아가 만났으니까 아 하고 발음이 되겠죠. 발음은. 근데 아직 우리가 성조 결정 안 했잖아요. 성조까지 해야 의미가 전달이 된다니까요. 근데 위에 지금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호가.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이라는 거죠. 무형일 때 우리가 태생성조를 알면은 단모음이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얘가 중자음이고 중자음은 태생이 평성이야. 장모음이니까 태생대로 결정이 돼. 몇 성일까요? 전체적으로 평성입니다. 이게 무형성조예요. 지금 우리 배운 지 3강밖에 안 됐고 통틀어서 그 지난 시간에 강의들하고 합치면 아마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1시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1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무형성조의 50%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니까요. 다만 이 자음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이제 차차 외우시면 되고 무형성조의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평성 보통 높이의 발음이라고 돼 있어서 아 하고 진짜 평성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조 보호가 이렇게 있어. 이거 무슨 성조이 네 개는? 유형 성조잖아요. 유형 성조는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중자음 같은 경우는 말썽을 부려야 안 부려요? 뭐가 있든 그냥 그대로 1 있으면 1성으로, 2성부가 있으면 2성으로, 3성부 있으면 3성으로, 4성으로 하시면 된다. 다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들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자, 들어보시죠. 아, 아 하고 평성으로 갔고요. 아, 아 하고 끝에가 내려갔어요. 아, 아, 아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왔어요. 아, 아 하고 끝에가 올라갔죠. 그리고 아, 아 하고 내려갔잖아요. 처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쵸? 순서대로 하면은 한 번 더 쭉 들어볼게요. 이번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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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많이 들어보시면서 연습하십시오. 하지만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 발음이 많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기준을 몇 성으로 잡자고 했죠? 기준을 평성으로 잡자고 했잖아요. 그쵸? 평성으로 잡으면 평성 기준으로 끝에 올리면 삼성이에요. 그냥 쉽게. 아 하고 발음했던 거를 머릿속에 쭉 기억하셨다가 아 하고 쭉 끝에만 올리시면 이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대로 연습하실 필요 없고 내가 잘 안 되는 성조를 좀 중시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연속으로 연습한답시고 저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재미삼아 하실 필요는 있지만 내가 안 되는 거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3강 이번 강의에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못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강의 끝나면 이번에는 또 중간에 끊어서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4강을 이어서 했다면 4강을 이어서 했다면 제가 또 끊어서 4강을 또 따로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3강으로 그냥 마치고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또 제가 그냥 뭐 좀 준비가 되거나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바로 4강을 또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자꾸 이렇게 했다가 시간을 제가 제 맘대로 라이브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초반에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초반에 뿌리를 좀 깊게 내리고 체계를 좀 잡아놓고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더 커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진도도 나가고 빨리빨리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저도 동일하죠. 사실 저야말로 빨리 읽어드리고 빨리 마치면 저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학습하실 때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끼고 또 빨리빨리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문자도 빨리 읽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문법 용어도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지만 두 번 들으시고 세 번 들으시고 네 번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학원 강의나 이런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서는 한 번 듣고 우리가 복습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이 유튜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두 번, 세 번 듣고 뭐 마음대로 이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고 예, 나중에 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과제 드리고 카페에다가 그 과제를 스스로 셀프 테스트 하실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적인 관계로 4강을 끝내고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4강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 네,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크랍, 볶음크랍.